자, 우리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할 서비스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고, 어떤 서비스가 나쁜 서비스인지, 그런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클래스 사이즈가 좀 적당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예, 첫 시간에 이제 엄청나게 막 와가지고 다 보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적절한 사이즈가 됐고, 우리 지난번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 HCI 학회, 이 클래스 리포터로 참석해서 잘 보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내용을 갖다 좀 잘 전달해 줄 사람, 볼런티어를 찾았는데 우리 김현영이가 볼런티어링을 해줘서 우리, 현영이가 가가지고 열심히 잘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체 학회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갖다 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 시간에 못 들어왔던 사람? 하나, 둘, 셋, 넷, 5명.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갖다가 전반부에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오늘의 중점 내용을 갖다 들어갈 테니까 지난 시간에 못 왔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서비스 중심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요새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헬스 서비스를 가지고 등록을 받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주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진찰 받고 주사 맞고 뭐 이러는 서비스를 갖다 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런 아주 광범위한 부분에 이런 IT하고 접목이 돼서 그런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아주 상당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서비스가 뭐냐 막 얘기를 갖다 한참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는 서비스 안주는 아니다. 얘기를 갖다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그럼 우리 공짜로 받는 안주 얘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서비스라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어떠한 행동 또는 어떤 무형의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라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의 속성을 갖다가 조금 중요한 키가 되는 속성을 갖다가 한 4가지만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 서비스의 속성으로 키가 되는 속성으로 이렇게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라는 거는 그걸 갖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동일한 서비스라고 해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그 서비스를 갖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구별이 안 간다 하는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소멸성이 있어서 이 서비스가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간 이상을 갖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비스를 갖다 디자인한다는 거는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디자인이라는 건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뭔가의 인공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인공물로서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가시화할까 하는 쪽, 눈에 보이게 만들어줄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표준화된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하고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가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사용자들한테 그러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포인트들, 각각 그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만나는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성, 없어져 버리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을 유용하고 편리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분야다.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을 갖다 디파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서비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디자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디자인한다면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때 주어지는 그 서비스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줘서 오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하면은 생각했던 그런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화하는 그런 굉장히 큰 디자인의 요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디자인의 영역을. 그래서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 이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이게 디자인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 그러면 손으로 그리는 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멋있어야 되고, 보이게 멋있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서비스라는 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디자인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전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악유가 많았고, 또 어떤 악유들이 있었냐면, 야, 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하냐? 우리 서비스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경영학에서 해왔다. 내 거 자꾸만 이렇게 침 흘리지 말아라.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잘하는 거는 경영학과에서 하게 놔두지, 뭐 가가지고 그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거 하지 왜 꼭 서비스라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 이렇게 디자인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악유가 많았어.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불난데 부채질 한다고 이제 IBM에서, 야, 내가 그 예전에 우리 IBM은 항상 이 시대를 선도하는데 처음에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만들었다. 그때 컴퓨터가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었다.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서비스 사이언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 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서비스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만들 것인지 그런 거에서 노력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토픽을 놔두고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은 서비스 관련 학회인데 막 그냥 칠판 가득히
숫자하고 수식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러 가면은 그 안에 뭐 굉장히 유려한 수려한 이런 그래픽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서비스 관련 학회를 가면은 사례조사 발표 막 이래가지고 이 아주 트레디셔널한 경영학적인 그런 발표를 하는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갈피를 갖다 못 잡고 있다가 요새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량적인 방법하고 정성적인 방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발산적인 사고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가 어떻게 더 효율화시키고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그 정성적인 거 하고 정량적인 걸 함께 보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제공하는 사람 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경험을 갖다가 줄 수 있느냐라는 게 서비스의 그 가장 큰 목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경험, real experience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인 존 듀이의 말을 갖다 빌려서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뭔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그런 비일상적인 그런 경험인데, 그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차고도 넘치도록 만족시키고 또 주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다. 이런 경험을 갖다 철학자들이 이제 진정한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real experience다. 그래서 결국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좋은 경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갖다가 받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상을 하나를 보면은 study the topic of improving the patient experience. And particularly focused on the way that they exchange knowledge and change shift. Through a program of observational research, brainstorming new solutions, and rapid prototyping, they developed a completely new way to change shift. They went from retreating to the nurse's station to discuss the various states and needs of patients to developing a system that happened on the ward in front of patients using a simple software tool. By doing this, they brought the time that they were away from patients down from 40 minutes to 12 minutes on average. They increased patient confidence and nurse happiness. When you multiply that by all the nurses on all the wards in 40 hospitals in the system, it resulted actually in a pretty big impact. And this is just one of thousands of opportunities in healthcare alone. 자, 이거는 이제 왜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냐에 대한 설명을 한 동영상 클립 중에 하나인데, 테드 영상이고요. 이 양반은 유명한 그 아이데어의 창립자예요. 아이데어라는 디자인 컴퍼니의 창립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카이저 퍼머넨티라고 하는 그 병원의 서비스 디자인을 했어요.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까 봤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우리 유모차 같은 그런 그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스테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시프트가 끝나고 다음 시프트를 갈 때,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간호실에서 이 환자는 어땠고 저 환자는 어땠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40분, 한 환자에서 한 40분 걸린다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시간도 줄여주고 또 환자들한테도 좋고 그 간호사들한테도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거기에 지금 보이는 이 끌고 다니는 스테이션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그 환자 앞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사람하고 인수인계를 갖다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환자하고 컨설테이션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 시간을 이제 12분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오류율도 굉장히 많이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들,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소기에 생각했던 목표를 갖다 충분히 다루는 그런 형태의 이런 서비스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톡의 사실은 제목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한테 맡길 수 없다. 이게 제목이었대요. 이 톡의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물론 근데 이 사람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도발적인 얘기를 해서 서비스 디자인 얘기를 갖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은 우리 그 강의의 주 내용은 그럼 좋은 서비스, 좋은 경험. 이건 알긴 알겠는데 너무 말하자면 추상적이잖아. 너무 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갖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뭘까? 과거에는 경영학과 같은 데서 많이 쓰던 게 이런 거예요. 서브퀄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퀄리티 메저.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런 5가지 기준이 있었댔어요. tangible,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공식에 따라서 열심히 막 계산해가지고 이런 지수를 갖다 딱 만들어내. 얘는 0.78이다, 0.56이다. 막 이런 하나의 숫자를 딱 만들어내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 대상 이래가지고 뭐 누구가 서비스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발표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 서비스 점수가 3.46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 퀄리티의 점수가 3.46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별로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가 뭐다를 갖다 나타내긴 참 어렵겠다. 그래서 조금은 더 정성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의 퀄리티 또는 좋은 서비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거는 컨설팅 폼에서 만든 거예요. 엔진이라고 하는 그 컨설팅 폼에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10가지 속성을, 특징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이 좋은 서비스들이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강의 자료는 우리 수업 끝나면 바로 올라갈 테니까 받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10가지 속성이 제일 중요한 속성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서부터 해서 10가지를 갖다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거는 한번 이 10가지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런 서비스는 정말 안 좋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팩터를 가진 요소로 한 7가지 정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정말 그랬던 서비스가 뭘까? 한번 우리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쉬워야 된다. 쉽고 직관적이어야 된다. 서비스라는 게. 그래서 진짜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쉬워야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일본에 있는 병원의 실내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일본말을 잘 모르지만 왜 우리나라도 요새 이런 거 많이 쫓아가잖아요. 세브란스도 요새 이렇게 가는데 바닥에다가 하얀색 그 복도 바닥에다가 이 화살표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고 뭐 여기 정형외과, 안과 뭐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가면은 외래 3진료실은 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록 건물의 전체 구조는 몰라도 쉽고 직관적으로 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병원 설계를 했던 거고요. 이제 이런 이게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지. 나도 이거 볼 때마다 저 병원 가면 좀 끔찍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얀데 그냥 다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실제 요거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체크아웃하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여기 자기 아이티너리까지 이렇게 프린트아웃돼서 나오게.
그래서 이 자전거를 갖다가 굉장히 타기 쉽게, 공공 자전거를 갖다가 타기 쉽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또 많이들 이거를 본따서 비슷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잘 되지는, 우리나라도 잘 안 됐고, 그렇게 다 잘 되지는 않은데, 이런 비슷한 컨셉을 이제 카쉐어링이나 이런 데서도 요새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그게, 이것도 역시 저기에 있는 저런 세 가지 정도의 평가 항목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평가 항목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충분히 사용할 만했냐, 항상.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할 때 어떤 엑스트라로 뭘 배우거나 또는 엑스트라로 뭘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걸 시작할 때 어떤 툴이나 다른 도구들이 필요했느냐. 이런 평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평가 질문들을 다 맞추면은, 이거 상당히 equipped 된, well equipped 된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찜질방. 돈을 갖고 다니기 좀 힘들잖아요. 지갑도 어렵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쇠 같이 그 바코드가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으면 이제 식혜 먹고 하다가 나갈 때 이제 결제하게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억 나중에 해보고 그런 거 보냈거든요. 그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중학교 이제 끝 마치고서 고등학교 이번에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한테 찜질방을 왜 가냐 그랬더니 식혜 먹으러 간대. 그래서 식혜 얘기를 제일 처음 해서 그 식혜가 잘 맞는가 봐, 찜질방하고. 더우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별도의 다른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처음에 찜질방 들어갈 때 받았던 열쇠, 그걸 가지고서 결제도 하고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애자일이에요. 애자일이라는 게 좋은 서비스는 실제로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서 아주 신속하게 또 어댑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애자일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애자일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저런 또 똑같이 비슷한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가 하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뭘 갖다 얘기하냐면 질문을 했을 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정확한 그런 대답을 받았느냐. 이런 것 같은 게 이 좋은 서비스의 중요한 평가 척도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원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뿐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 주는 데가. 미국이나 여기 유럽에 가가지고 콜센터에서 사람하고 통화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 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화하자마자 언제나 단방에 받아가지고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사람이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조그마한 콜센터 하나만 운영하려도 적어도 200~300억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콜센터 사람들의 제공자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데모도 많이 하고 또 이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요새 이제 새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가 문자로 하자.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문자로 콜센터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난 얘기 들어보고 그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세대들은 사실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하는 게 조금 더 심리적인 좀 부담이 좀 덜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문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얘기들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문자에는. 그래서 뭐 이거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아직 서비스 런칭 안 했는데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서비스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컴플레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컴플레인을 갖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서 이 응답을 하긴 하는데 그 응답을 사람이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응답하기 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어떤 종류의 어떤 컴플레인이고 어떤 인콰이리라는 걸 갖다 분류를 해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5자 정도 치면은 이 사람은 무슨 분야에 누가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가 딱 결정이 돼서 쫙 넘어가게.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계속 원하면은 그걸 갖다가 문자로 계속 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이런 애자일한 서비스의 특성이 아주 잘 맞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reliable. 언제든지 믿을만하고 그리고 비슷한 하이 퀄리티를 갖다 낼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reliability예요. 요새 그 식당들 중에 오픈된 주방 이렇게 운영하는 데들 있잖아. 그 오픈된 주방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어떻게 음식 준비하는지 다 보여줘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 reliable한 서비스, 항상 비슷하게 컨시스턴틀리하게 좋은 그런 경험을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타임리죠. 뭐나 하더라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이니까 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타이밍이 리액티브, 프로액티브 하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갖다 재빠르게 응대를 할 뿐더러 좀 더 나가서 미리 알고서 대응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자포스라고 그 미국의 저 운동화 파는 회사예요. 이게 아마존에 인수됐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재밌는 저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커스터마이저블. 개인의 그런 스페시픽한 니드에 따라서 얼마나 안성맞춤식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서비스냐.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나이키 신발 이렇게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우리 커스터마이저블한 그런 하일리 커스터마이저블한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과연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테일러링 할 수 있느냐. 그게 이 좋은 서비스의 6번째 특성이라는 거예요. 7번째 특성은 조금 달라요. 7번째 특성은 그 서비스가 그냥 단순히 뭐 편리함이나 이런 걸 갖다 주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웰빙을 서포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질에 대한 것들을 갖다 서포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그 7번째 특성이에요. 여기 사례 나오는 이 사례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예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도 좀 어려우시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그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 자살률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어르신들 갖다가 이렇게 서포트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막 갔댔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드하고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드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 가족은 토요일 날 격주로 한 번씩
저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해요. 그거 벌써 우리 큰애 때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한 10년이 넘었는데 뭘 하냐면은 난 요새 조금 못하긴 하는데 요새도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둘째는 가서 해요. 뭘 하냐면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사용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은 가지고 오시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걸 갖다 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핸드폰 사용하면서 딱 한 항목이야. 작다고 말씀하셨죠. 너무 작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랑 거기서부터 연관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대부분이 피처폰들 쓰시니까 잘 안 눌려진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일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자 메시지 어떻게 지우냐. 옛날에 피처폰들은 20개인가? 한 번에 20개 이상 넘어가면은 왜 앞에 있는 거 더 이상 못 봤잖아. 문자를 갖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받기는 받는데 보기는 하는데 지우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갈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것 좀 지워줘 하려고. 그래서 그거 지워드리면은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오셔. 또 지워달라고.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 어떤 분은 나훈아인가 누가 부른 노래에, 트로트 노래에 그 영어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당신 핸드폰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틀어서 그걸로 무슨 뭐라고 그러나 컨설트를 한다고 그러나 노래를 갖다 부르시겠다고 이제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사용자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상당히 그 기초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니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풀어드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어르신들 이런 걸 갖다가 그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해결하실 수 있게. 그래서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아주 특별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요새 생각들 많이들 하고 있고요. 8번째는 인테그리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 잘 버는 서비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갖다가 할 때에는 그게 그때 그 환경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그때의 어떤 공유의 공공의 가치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건 아주 유명한 그 케이스예요. 이 인도인데요. 인도 지역에서 물 한 번 길러 가려면은 2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갖다가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 머리에다가 이고 저렇게 가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도 여성들이 다 목 디스크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갖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아주 쉽게 그리고 싼 값에 만들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물 운반하는 도구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제 막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막 팬시한 그런 기술을 사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어느 연구소냐면은 스탠포드 대학에 재밌게도 경영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는 이런 소셜한 이노베이션, 소셜한 사회적인 혁신을 갖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소예요. 근데 이 연구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미니멈한 테크놀로지. 가장 최저 수준의, 그걸 이제 우리가 주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최저 수준의 기술을 써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도 이런 대학원 클래스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석박사과정 학생들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는 첫 클래스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첫 클래스에 이만한 캔버스 헝겊만 딱 하나를 줘. 그러고서 태스크를 뭘 주냐면 무슨 커뮤니티에 지금 깨끗한 물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너무 없다. 그 헝겊 조가리만 써가지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갖다가 마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깨끗한 물 그러면 뭐 최첨단의 정수 장치를 만들어서 아니면 웅진 코웨이를 갖다가 꽂아 놓자 뭐 이런 얘기서부터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다. 헝겊 그냥 일반적인 커튼 헝겊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갖다 고민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테그리티. 9번째가 하모니어스. 그래서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의 것들과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런 좋은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요소죠. 조화를 주위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플샵을 가보면은 세계 어디에 있는 애플샵을 가든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아주 그 조그만한 디테일서부터 모든 게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정말로 조화롭게 전체를 만들어 놓는 그런 거에 중점적을 갖다 쥐고 있다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무엇보다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야지 그래야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기준들을 갖다 내놨고요. 이런 10가지 기준에 비해서 또 나쁜 서비스들은 이런 서비스들이 나쁘다 하는 7가지 S 서비스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너무나 재미있는데 쉐임이에요. 뭐냐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제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서비스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스타벅스였는데 이거 말고 제일 사람들을 갖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가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인컴피턴트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핸드폰을 하나를 딱 받았는데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일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는 절대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러스예요.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 같은 때에는 그 기다리게 하더라도 그게 왜 어떤 식으로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갖다 명확하게 해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음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세 번째는 사일런스. 하다못해서 킁킁이라도 거리라는 아주 조용하면은 아니라는 거. 시프팅은 더 나빠요. 이게 그러니까 시프팅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넘기고 또 사람한테 넘기고 또 사람한테 넘기고 막 이렇게 넘기고 가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스핀.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라는 거. 못하는 거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더 나쁘다는 거고. 6번째는 쓸데없이 복잡한 서비스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쓸데없이 복잡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 7번째는 너무 잘난 척하는 서비스들. 내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말 따라서 해. 뭐 이런 형식. 난 너 정말 잘 알거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회사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스타일의 서비스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7가지의 씬이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은 나쁜 서비스로서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수업에서 앞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정말로 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눈에 보이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험을 기억에 오래 남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진정한 경험이라고 그런다. 그런 진정한 경험을 준다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이 서비스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10가지의 좋은 서비스의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7가지의 나쁜 서비스의 특징을 가능한 한 좀 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 수업 내용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음 시간 토론 주제예요. 뭐 아직은 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제출을 하면 돼요. 제출하는 날은
3월 9일 날 월요일 날 오후 6시까지 Y색에다 업로드하면 되고요. 뭐 복잡한 그 토론 주제는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서비스들 중에서, 최근에 경험했던 서비스 중에서 가장 진정한 경험에 가까운 경험을 준 서비스는 뭐였을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 잘 알겠죠? 그래서 기억할 만하고 소기의 목적을 차고 넘치게 달성하고 주변의 것들과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줬던 여러분 개인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야기한 그런 좋은 서비스의 10가지 조건 그리고 나쁜 서비스의 7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피하고 또 이런 좋은 서비스의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켜 줬을까 또는 10가지에는 안 들어가지만 내가 진정으로 좋은 경험을 했던 이 서비스는 아마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 하나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요. 다음 주 그 자기소개 일정은 우리 수업 끝나자마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기소개서 3월 10일 수업 전까지 꼭 제출하는데 진짜 사진 붙이고 타입 치지 말고 직접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 Y색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Y색에 또 나한테 맞는 얼굴 찾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이라고 하는 아주 아이데어의 그 사장이 간단하게 나는 어떤 이노베이터일까를 갖다 하는 한 2장짜리 그 요약본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뭐 무대장치자다. 나는 경험 설계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을 한번 디파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하고 이 본인을 디파인 한 거를 가지고 우리 그 화요일 날 저녁 수업 끝나고 나서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그 10가지 얼굴 중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그 내가 앞으로 팀 할 때는 난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고 내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써봤던 서비스는 이런 게 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얘기할 수 있게 그러고 나서 팀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사람은 내가 화요일 수업을 조금 일찍 하고 자기소개를 빨리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또요? 저 에자일이랑 커스터마이즈랑 에자일의 특징은 빨리야. 커스터마이저는 아주 심하게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또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